안녕하세요. 진동코리아 정현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협력사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협상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물류기업에서 영업과 기획을 10년 넘게 하면서 대기업 담당자부터 1인 기업 대표님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뵙고 이 절차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물류사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류사의 담당자, 영업사원들과 제대로 협상하는 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물류사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앞에 보이시는 프로세스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평판이 좋은 물류사 후보들을 필터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류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시다면 이커머스, 물류 관련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는 리뷰나 업계 평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광고는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산업은 생각보다 비용과 다양한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영세하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서비스 범위, 항공, 해상, 특송, 풀필먼트 등 어떤 것인지 범위를 정하고 어느 곳에 더 전문성이 있는 물류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나 큐텐, 쇼피 등의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셨다면 플랫폼 담당자에게 물류사 몇 군데를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플랫폼에서 추천을 했다면 오랜 기간 셀러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물류사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물류사 후보를 선정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물류사에게 연락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가 필요합니다. 배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취급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물류비 수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신규 판매자가 아니라 기존의 글로벌 셀링이나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계셨다면 월 물류비를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물류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영업사원은 연락처를 직접 안다면 가장 좋고, 모르더라도 요즘은 홈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견적 문의가 가능한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물류 영업사원들이 생각보다 담당하는 거래처 수가 많아 전화량도 많고 바쁜 편이라 먼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간단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견적 요청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견적 요청하실 때 월 물동량, 배송 국가, 취급 상품, 입점 플랫폼, 월 물류 지출 비용 등 이러한 정보들을 기재하시면 너무 좋고 너무 과장되거나 겸손하게 작게 입력하지 마시고 실제 데이터에서 의지치 약 10에서 20% 정도 수준을 올려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경험 많은 물류사 영업사원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판단하기에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견적서 비교는 최소 3곳 이상 비교 견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각 물류사별로 견적서 양식과 항목이 상이하실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연락해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서비스와 단가를 비교하여 내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물류사를 최종 파트너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물류사 선정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제 물류사와 계약하기 위한 협상 전략과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개선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등을 먼저 명확한 협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물류사와 직접 컨택을 했으나 원하는 단가나 제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물류 대행사나 물류 플랫폼사를 이용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픽업이나 수출 신고,
반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간혹 물류비는 인하가 어렵지만 대신 픽업이나 출신고 비용을 면제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장 가격 수준을 확인하시고 타겟 운임을 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협상을 위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원하는 수준의 물류비 제한을 받았다면 운임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량을 개런티해야 한다거나 적용 기간이 짧다거나 운임 외에 다른 할증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 물류사와 비교 견적을 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과장하거나 적당히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니 주의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잦은 배송 지연이나 CS, 영업사원 응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물류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면 더 많은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류사를 선정하고 협상을 완료했다면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이 견적, 협상 시 협의한 내용과 일치한지, 지불 조건과 손해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을 하면서 틈틈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배송 분실, 파손,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선을 요청하시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면 담당자들과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운영, CS 각 담당자별로 나름의 권한이 있어서 이용 중 소소하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물류사 선정을 위한 계약 협상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